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50명 확진 환자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서울시 집계로는 64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집계를 해서 질본에 그 확진자 수를 통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 이런 사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80.2%가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그렇죠. 구로 콜센터 이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거든요. 많이들 이 뉴스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집단 감염,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5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놀라셨을 텐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 중에 이 50대 여성이 지난 일요일 8일이죠. 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의 같은 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07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중에서 계속해서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직원이 46명이고 또 이 교육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통계 자료 내놓은 것으로는 64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보자면 서울이 지금 40명, 인천이 13명, 경기가 11명 이런 상황인데요. 이 콜센터 직원, 이 직원들의 또 가족, 이 관련자들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구로구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이렇게 추가 감염자가 대거 나온 이유는 이 콜센터의 업무 환경과 관련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일반 기업, 사무실들 다 머리에 연상되시겠지만 콜센터는 특히 밀접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콜센터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크게 구조는 다르지 않은데 칸막이는 있습니다. 부스 형태의 한 명이 들어가서 헤드셋을 쓰고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칸막이 정도를 빼고는 뚫려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이 콜센터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까 하는 궁금증이에요. 네. 지금 아까 이 중수본의 발표도 잠깐 들으셨지만 오늘 발표 내용에서 이분들이 일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 기사를 이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그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제 이 증언이 일부 인용이 돼 있는데 네.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출근 퇴근하거나 오갈 때, 밥 먹으러 갈 때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썼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할 때는 마스크를 쓴 것을 본 적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쪽이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 근무 지침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도록 했고 손 세정제도 비치해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위생 지침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직원들에게도 전달했다고 네. 밝히고 있어서 약간의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착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착용을 했고 이 헤드셋 또한 이 교대 근무를 할 텐데 맞습니다. 굉장히 비말이 튀는 그런 그 기구죠. 장치이지 네.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는데 지금 콜센터가 있는 11층 그 안에는 직원이 모두 207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대상을 전부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더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 안 해서 주변 사람한테는 확산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 분명히 환자들이 이미 여러 명 발생했을 거고 그 상황에서 다중 노출 상황들이 이미 발생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만진 마우스라든지 전화기라든지 그렇죠. 또는 같이 마셨던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오염이 됐을 거거든요. 아마 여러 명의 환자들이 동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다양한 그런 다중 노출 상황 때문에 다양한 그런 환자 숫자가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콜센터가 입주한 이 코리아 빌딩 건물 전체를 지금은 폐쇄를 했지만 이 건물이 19층 건물인데 이 건물에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있고요. 웨딩홀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나 이 이용자들이 콜센터 직원들과 같이 엘리베이터 등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동하면서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아요. 사실 오피스텔 거주자야 이제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검사를 네. 하는 게 가능한데 웨딩홀 이용했던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발생한 그 건물 이름을 이제 공개를 빨리 하고 뭐 가능하다 그러면 재난 문자들을 발송을 해서 혹시나 이제 이 환자들이 주로 있었을 시간대에 이런 웨딩홀을 이용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유증상이 생기면 네. 가까운 선별, 그러니까 1339 연락해서 선별진료소를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걸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원래